네, 안녕하세요. 오상호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나름 로봇인으로서 예전에 제가 그 로봇을 전공하고서 이제 제가 10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만으로 33살인데 로봇에 이렇게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가 제가 어떻게 이제 로봇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어떤 길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 때문에 왜 이제 주목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로봇을 광운대학교 로봇학부라고 해서 광운대학교 로봇학부가 처음 생겼을 때 1기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전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세계대회에서 2등을 해가지고 그걸 입학을 해서 21살 때부터 연구실 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22살 때는 제가 학부 연구생이긴 했지만 교수님이 드론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자기 석사 1년차 때 만들었는데 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수님 만들면 저도 만들죠 라고 했다가 이제 진짜 진짜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광운대학교에서 1년에 20억씩 5년간 100억짜리 과제도 수주해 오고, 교수님이 휴버랩의 휴버 팀장이셨어요. 그래서 나도 휴머노이드 만들었는데 너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22살 때 또 잘못된 길을 갔다가 이제 휴버 다음에 이제 인간형 휴머노이드 한 140cm짜리 휴머노이드를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 후배들이랑 만들어서 세계대회도 나가서 3등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학부생이지만 웬만한 이제 석박사보다 이제 로봇을 잘 만들 자신도 생겼고, 그리고 로봇을 만들 때 그냥 센서 데이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칼만 필터 같은 것도 21살 때 만들어보고 매니플레이팅 같은 것도 이제 22살 때 해보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넘쳤었어요. 그때 이제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잘못된 이제 창업의 길로 빠져들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해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제가 로봇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집에서 로봇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까 아빠가 상훈아 그럴 땐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이제 연구실 좀 나와서 저만의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석사나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는 교수님이랑 대화하면 안 되는가 하고서 이제 집에 이렇게 조그맣게 연구소를 차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모듈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엄마의 눈빛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폐인이 돼가는 것 같고, 집에 뭐 납땜 연기도 맨날 자욱하고 뭐 이상한 거 깎고 있고 해서 집을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창업의 생각은 없었고, 그러다가 창업센터라는 곳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공간도 주고, 이 공간 중에 한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저기서 유학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제 100만 원으로 노트북도 사고, 와 진짜 행복하다 하고 있다가 한 3달째쯤 되니까 양심이 좀 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창업 하는 여기 안에 동아리 같은 게 있는데 기타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아리 활동이라도 해보자 해서 기타는 칠 줄 모르지만 동아리가 기타 동아리 하나를 일단 가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좀 그때 제 인생을 바꾼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 고대에서 경영대 교수를 조교수 임용된 지 1년 만에 때려치고 나오셔서 창업을 한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와 박사님 왜 창업하셨어요 하니까 교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엄마가 진짜 싫어할 것 같은 사람이다, 어울리지 말자. 두 번째는 그 삼성에서 바이오 엔지니어 하다가 나와서 꽃꽂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대표님 꽃꽂이 하시면 얼마나 벌어요 했더니 월에 300만 원 번대요. 그래서 와 그거 왜 하세요 하니까 아빠랑 꽃꽂이 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쯤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이제 사람들 얼굴을 표정을 봤는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어릴 때 들은 이야기로만 보면은 인생에 약간 패배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분들 같은데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서 행복해 하는구나. 그러면은 저도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로봇을 진짜 만들어서 한번 팔아나 보자라고 해서 대학생 때 창업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때 과기부에서 5천만 원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받아가지고 초기 자금을 이제 활동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막상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게 돈이 막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CTO 같은 사람도 찾고 그 디자이너도 찾고 막 사람들 좀 만들어서 나도 팀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21살 때 삼성 탈레스랑 ADG의 기술 이전을 시작했던 되게 천재 엔지니어 형이 있었어요. 2살 선배였는데 그 형을 꼬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형한테 가서 형 나랑 창업하자 했더니 형이 재밌겠다 월급이 얼마야 그래서 나 10만 원 줄 수 있어 형 그랬더니 하루에 자기 30만 원 번다고 그 돈으로 전세 대출금도 못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을 너무 꼬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년 동안 그 형이 주말에 되면 이제 막 어디에서 막 그 헌팅 술집이라든지 막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따라다니면서 형 나랑 같이 하자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그래 그러면 한 1년만 해보자 해서 지금 한 11년째 같이 일하고 있고 또 디자이너가 되게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주변에 아는 디자이너가 하나도 없어서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 디자이너 좀 소개시켜 주세요 했더니 교수님이 상훈아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석사나 해라 그래서 교수님과 또 대화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엄마한테 가봤어요. 엄마가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상훈아 네 삼촌이 디자인 박사야. 삼촌한테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디자인 박사였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물었더니 삼촌이 자기 후배가 홍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소개받고 그 교수님이 앞에 원장 선생 학원가 있잖아요. 원장 선생님 소개시켜주고 옆에 원장님 소개시켜주고 그 아래 선생님 소개시켜주고 알바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알바 선생님이 바빠서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그 친구가 나오기가 힘들어서 친구가 다니는 동아리에 장이 왔었어요. 근데 이력서를 보니까 막 세계 대회에서 막 레드달에서 위너도 하고 막 너무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연봉이 1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 얘기를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만든 디자인을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2, 3년 안에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일단 저랑 같이 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지금 또 11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좀 방이 좀 더러워지기 시작도 하고 뭔가 약간 완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다 보니 한 1년쯤 지나니까 뭔가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와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드디어 만들어졌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나왔는데 이거를 뭔가 상용화를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 당시 때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로봇을 별의별 거, 뭐 청소 로봇에서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보니까 항상 만들 때마다 모듈형 디바이스들이 만들어 있었으면 되게 편하겠다 해서 내가 뭐 필요한 모터도 100개 갖다 쓰고 막 1000개 갖다 쓰고 뭐 모터 스펙만 바뀌면 알아서 모터들에 맞춰 동작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듈형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한 3억 정도 들 것 같은 거예요. 재료비만 개발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서 이제 투자를 받으러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 때 존재했던 알만한 이제 시드랑 시리즈 A 투자 회사는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이 보통 질문은 3개였어요. IR을 끝나면 대표님 몇 살이에요? 저 그때가 이제 만 말고 일반 나이로 23이었거든요. 네, 23살입니다 하면 대표님 혹시 군대는 다녀왔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는데요. 대표님 혹시 사회생활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했는데 막 이러니까 막 뭐 사업이 어떻고 저쩌고를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발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탈출해서 이제 해외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도 발표하고 미국에서도 발표하고 영국에서도 발표하고 온갖 나라에 가서 다 IR 해보니까 갑자기 중국에서 텐센트랑 이제 샤오미에 투자했던 이제 좀 큰 회사들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네 재밌어 보이는데 회사 얼마야? 그래서 아직 고민은 안 해봤는데 했더니 3억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30억 밸류 정도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30억의 가치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때에는 코딩 교육이나 로봇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봤을 때는 로봇이나 코딩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이 올 것 같대요. 그런데 너같이 좀 특이한 애들은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시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한국에 와서 퓨처플레이 파트너 중에 이제 학교 선배가 있어가지고 형한테 연락을 했어요. 형네 대표님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 중국에 투자해준대 형 하니까 한 번만 더 와보래요. 그래서 퓨처플레이 유중희 대표님이 맨 처음 저 만나셨을 때 대표 아이템은 섹시하지 않아 이러셨거든요. 이거 라이브죠. 네, 말을 가려 큰일 났다. 네. 근데 그리고 와서 그 IR 자료를 2장을 더 추가해 갔었거든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 근데 중국에서는 왜 투자를 하고 싶더라라는 걸 추적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대표님 아이템이 많이 바뀌셨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중국에서 30억에 3억을 투자해 준다 하고 여기는 한 6억 밸류긴 한데 1억을 투자해 준데 팁스가 있어. 아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빠가 상훈아 중국은 좀 그렇지 않니? 하는데 그 당시 때 또 이게 신세계였나?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막 인천 앞바다에 이렇게 담궈져서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런 영화가 좀 있어가지고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유중희 대표님 좀 후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형들이 뒤에 있으면 편하겠다 해서 그래서 퓨처플레이에 투자를 받게 됐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6번째 투자 예상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가 회사에 얘들아 내가 8억 벌어왔으니까 우와 우리 연봉 높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내가 최저임금인 128만 원 맞춰줄게. 그랬더니 우와 연봉 1200% 올랐다 하고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회사에 3가지 변화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관련된 원래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를 떼고 사업자 등록증을 걸었어요. 우리는 몇 시인지 모르고 코딩만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막 커튼을 쳤어요.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와도 개발만 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집에서 회사에서 한 1분 거리에 도미토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먹고 자고도 같이 하고 개발만 한다.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고통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훈아, 너가 대표니까 나 고통받고 있거든. 너는 더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떤 고통을 받을까 했더니 여기가 제일 안 좋은 여기만 침대가 아니었거든요. 너가 여기서 먹고 자고 했으면 좋겠어 해서 제가 여기서 자는데 새벽 4시쯤 되면은 그 옆에서 이제 냉장고가 말을 걸어요. 막 띵. 네.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애들이 술 먹고서 한 12시쯤 되면은 살짝 취해가지고 들으라고 한탄을 해요. 내 친구는 지금 삼성 가서 나보다 스펙도 안 좋은데 삼성 가서 연봉 지금 보너스 합쳐 7, 8천 받고 있는데 나는 연봉 2천도 안 되고 내 인생 망했지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아빠가 상훈아 그럴 땐 마법의 링거가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링거가 뭐야 하니까 이게 여기에 맞는 링거가 아니라 여기에 맞는 링거래요. 그래서 애들이 힘들면은 술을 한번 먹여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참치집에 가가지고 참치가 무한으로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 병씩 먹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한탄을 해요. 막 나 연봉이 너무 낮은데 너 돈도 없고 내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힘들다. 2병째 먹기 시작을 하면은 울기 시작해요. 애들이. 내 인생 진짜 망한 것 같아. 어떻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간혹 그 친구의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병씩 먹기 시작하면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모르겠고 그래 너가 1년만 더 버티라 그랬으니까 1년만 해볼게 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비행기에서도 코딩하고 막 별의별 곳에서도 막 다 개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막 10 to 10이라 그래서 10시 출근 10시 퇴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도 막 그래서 저 때 막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품의 프로타입 완성이 됐고 이걸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좀 약간 난감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학석박 다 공대를 나와가지고 뭐 제품 파는 거나 뭐 경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코딩 교육이나 로봇 교육을 막 구글링을 열심히 해보니까 영국이 막 의무화돼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영국에 팔면 되겠다 해서 영국 구글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학교 유통사들을 찾아보니까 뭐 스쿨 디스트리뷰터들을 막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한 30개 정도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콜드콜로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3군데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3군데를 만나러 일단 영국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유럽에 처음 가봐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조금 즐겨보면서 셀카도 찍고 해봤어요. 그리고서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이 안 온 27곳에 전화를 하나씩 다 돌렸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메일 보냈던 럭스로브의 오상훈이라고 하는데 너네가 답장이 안 와서 일단 오라는 건 줄 알고 왔다. 언제 보면 되냐? 그랬더니 5군데가 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5군데만 만나고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코트라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막 이렇게 한국 정부 뭐 이렇게 뭐 없을까 해서 대사관을 가볼까 영사관을 가볼까 해보니까 무역공사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고서 무역공사에 그 아메리카노를 2잔을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저 한국에서 온 기업인데 잠깐 미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대리님 한 분, 과장님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원해요라 하길래 제가 좀 나이도 어리고 한국에서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만나주는데 저랑 같이 미팅 좀 다녀주면 안 돼요 했더니 뭐 그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안 된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한국의 정부기관과 같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이번엔 좀 저희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기업이나 한번 만나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많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16개의 기업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군데를 하나하나 콜드콜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제품은 얼마의 가격에 어떻게 팔아야 되고 고객은 어떤 걸 원하고 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필드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런던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안 만나준 곳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기 창문 같은 거 이렇게 살짝 열고 리플레이 뭉텅이 안에 던지고서 우리 제품 좋아요 하고서 하면은 문이 열려요. 잡으려고. 그러면 뛰어야 돼요. 잡히면 경찰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런던에서 한국에서 어떤 특이한 애가 왔는데 좀 자기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이상한 애니까 조심해라 라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TSA라고, 이름도 테크놀 서플라이 LTD라는 곳인데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유통사 중 한 곳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한국의 코딩 교육 어떻게 하는지 발표하러 온다는데 코트라에 딱 우리 담당자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런던에서 이상한 소문 나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혹시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친구 내가 아는 애예요 하고서,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의 조선 호텔에 금요일 밤 9시 로비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만났을 때 우리 너네 제품 진짜 내가 만나고 싶었던 회사인데 나랑 같이 함께 하지 않을래? 라는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또 이제 25살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친구라든지 뭐 그런 이제 우리 또 여자 간의 밀당 있잖아요, 남녀 간에.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또 배우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걸 덥석 물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얘기한 맥플린이라는 회사가 우리 경쟁사인데 되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맥플린의 임원이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우리 맥플린 만났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분들이 영국에 다음날 돌아가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결론은 자기는 선생님도 한 25년 했고 여기서 10년 있으면서 부사장이 됐는데 맥플린은 파렴치한 놈들이다. 나랑 하면은 너를 글로벌 회사로 만들어줄게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보낸 이메일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내 이게 도의적인 행동인지 모르겠다. 먼저 저 사람을 만나는데 어른으로서 나에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럭키비키다 하고서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영국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하니까 아빠가 상훈아 그럴 땐 일단 등산을 해, 그리고 술을 먹여.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설악산에 가면 킹스턴 호텔 있어요. 영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킹스턴 호텔 가서 짐 풀고 그날 저녁에 아빠한테 배웠던 이제 소맥 만드는 거 푸푸푸푸 보여드렸더니 와우 어메이징 코리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호박 나이트도 가서 세일즈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저는 술을 많이 먹으면 소녀 감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폭죽 하나씩 드린 다음에 불 붙이고 같이 뛰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취하신 나머지 저한테 쏘셨어요. 네, 맞았거든요. 너무 아파요. 폭죽을 사람한테 쏘면 안 돼요. 그리고서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같이 등산도 하고, 그날 이제 서울 와서 열심히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장 견학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회사도 시켜드리고, 그날 저녁에 17명이 다 같이 삼겹살 먹으면서 중코라는 노래방에 가가지고 영어 노래만 한 4시간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음날 영국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정성 어린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난 너네랑 무조건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좋아요 라고 했었고, 근데 이때 저희가 다음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양산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저 대출 좀 받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퍼스트 펭귄에서 영국에서 사겠다는 계약서를 주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대출을 받았다는 확약서를 받아야지 자기가 그걸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LOI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한테 사실 뻥을 쳤어요. 퍼스트 펭귄에서 온 이메일을 어차피 한국어 못 읽잖아요. 그 캡처해서 보냈어요. 15억 받았다고. LOI 써주세요. 그래서 그 LOI 받아가지고 퍼스트 펭귄 제출해가지고 15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처음 납품을 그때 하게 됐었고, 킥스타터도 같이 하면서 1억이라는 매출을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약간 제가 아는 엔지니어링 상식으로는 생산을 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16만 개를 생산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16개 정도 크리티컬한 버거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심지어는 16개의 모듈 중에
크리스탈 다 떼고 크리스탈 바꿔 끼우는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근데 와 이거 큰일 났다. 다음 주 납품인데 아 고민을 하다가 그날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영국에. 아 저희 미안한데 이틀 후에 잠깐 미팅 좀 하자. 나 영국에 갈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보자 했더니 그분들이 오라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뭐지 그 200몇 개, 뭐 2000몇 개의 버그들을 고쳤는데 크리티컬한 버그가 16개가 나왔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너한테 다음 주에 보낼 수가 없다 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 똑똑똑 흘리니까 안아주시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너네가 우리가 사실 제품이 나오면은 우리가 3월부터 팔려고 그랬어. 근데 너가 지금 1월이잖아. 너가 제품 3월 안에 무조건 보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일단 팔고 있을 테니까 너 그때 보내. 나 너 믿어도 돼? 그랬더니 저 믿어도 돼요. 그랬더니 나도 너 믿을게 하고 꼭 안아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16만 개의 모듈을 손으로 하나씩 다 풀고 재조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국에 영국에 보냈습니다. 이게 저희의 해외 첫 영업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에 투자를 아무도 안 해주겠다는 투자를 받기 힘들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받게 됐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진짜 개발자 잘했었는데 그냥 미국에 유학 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저번 주에 또 아프리카까지 갔다 와서 코트디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세일즈를 하고 한 5천만 원 팔았어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가서. 그리고 막 그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저희 제품으로 교육을 하고 뭐 남아공 교육부 장관님이랑도 계약도 하고 뭐 케냐 대통령이랑 계약도 해서 거기도 들어가고 뭐 남미의 볼리비아에서도 한 연간 5억씩 해서 세일즈도 하고 뭐 판매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미국의 나사 산하 재단이랑 같이 세계 대회도 열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강의도 했었고 트럼프가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막내 아들도 한번 가르쳤었어요. 코딩 교육을. 그래서 교육계의 노벨상이 월드디닥에 2년에 한 번씩 주는 상인데 레고랑 같이 선정도 돼서 수상도 했었고 구글 본사의 메인 에듀케이션 파트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연결 기준으로 하면은 2023년, 2024년 200억 이상씩 했었어요. 그리고 투자는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이제 안 받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좀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24년도까지는 연평균 70%의 성장률로 매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제가 수많은 로봇을 만들어봤지만 로봇을 만들면서 항상 느꼈던 게 로봇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진화할 때마다 쿼드코프터 시장이 드론 시장이 바뀌고 휴머노이드 시장이 바뀌고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거는 로보틱스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을 하자라 그래서 저희는 MCU OS 쪽 기술과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뭔가 만들 때 그거를 자동 설계해주는 AI 자동 설계 기술 이 두 가지를 핵심 기술로 저희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교육 사업이랑 두 번째 스마트홈 사업인데 저희가 요즘에는 한 연간 평균 14,000세대에 저희가 홈이 납품이 돼요. 그래서 뭐 월패드의 메인보드부터 해가지고 지하주차장 전체 엘리베이터 버튼 막 엄청 많은 아파트 전체 한 70%의 솔루션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 브랜드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티인데 뭐 강아지 목걸이도 웬만한 30-40만 원짜리 목걸이랑 똑같은 성능을 저희가 한 35,000원에 내줘요. 이게 센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로보틱스 하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건 이건 센서가 아닌데 센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터에서 피드백을 받지 않아도 모터를 센서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꽤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디지털 보험 사업을 하나랑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골프장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자율주행 카트로 이게 비 올 때 기준으로 GPS 오차율이 3cm밖에 안 나요. 심지어 저희 납품가가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미 있는 자율주행 카트에다 200만 원을 더하면은 AI 자율주행 골프 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마지막으로 저희가 열심히 개발한 이 기술들을 가지고 개발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툴로 개발하시면은
보통 한 반년에서 한 9달 걸리던 거 진짜 일주일 만에 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AI가 부품도 알아서 추천해주고, AI가 알아서 회로도 그려주고, 그 가격도 맞춰주고, 그리고 AI가 알아서 그 회로에 맞게 OS를 자동 생성해줘서 파이썬만 할 줄 알면은 웬만한 생각보다 직접 설계하신 것보다 원가 자체가 더 절감될 거예요. 저희가 같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예전부터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를 만드는 게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코파운더의 꿈이었거든요. 진짜 한 10년 넘게 만들었어요, 저.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둘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 임원들은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계시던 분들을 많이 모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이랑 LG에서 사업부장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전략이라든지 상품 기획 하셨던 분들을 많이 모셔오면서 회사의 개발은 잘하는 저랑 이제 저희 코파운더는 이제 우리가 상품 기획이랑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연륜이 있는 경험 많으신 분들이 사업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특이한 게 제가 세계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국제대회에서 3등 이내의 상장만 다 합쳐도 약 한 50장 정도 돼요. 그래서 웬만한 제 기준에 로보틱스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랑 상표 포함하면 한 260건 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교육용 로봇과 그리고 로보틱스 머듈 사업과 그리고 모지팩토리라고 하는 저희 개발자 툴을 가지고서 누구나 로봇을 만드는 세상, 제 어릴 적 초등학생 때 꿈이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럭스로보가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강연 들려주신 오상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먼저 질문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으실까요? 사실 투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회사에 끌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회사를 성장시켜서 그것보다 더 큰 돈을 이제 돌려주는 게 이제 투자의 근본적 목적인 것 같아요. 일단 투자를 받을 때 상대방이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돈을 지금 한 5억을 넣으면 나도 되게 확신이 있을 만큼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서 이제 투자자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투자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업 계획서며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고객들, 그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해준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많이 막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투자 계약서도 잘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이 투자의 펀드의 만료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 회사가 나랑 진짜 핏이 맞는지, 저희 회사는 이대주주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에서 한 20% 정도 지분을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희랑 동반 성장하기 되게 좋은 회사가 됐는데, 카카오에서도 초기에 저희가 한 14%, 18%까지 저희가 펀딩을 했다가 사실 이제 SI를 하려고 했다가 카카오는 사실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하나랑 같이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펀딩에 대한 이제 기간, 그러니까 그 펀드 완료 기간, 이게 그리고 LP들한테 받은 돈인지 아니면 자기 돈을 투자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돈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 다 빚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한국말로 뭔가 거짓말해서 보증을 받은 것처럼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그분들이 알았나요? 저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영국에다가 뻥을 먼저 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15억을 대출을 받았어라고 하면서 거기서 15억의 대출 심사에 합격했습니다라는 그 증서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돈은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실 준 것도 구매 의향서였어요. LOI였고, 그게 그 언제까지 납품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납품을 만약에 이런 거죠. 얘네들이 돈을 안 받아도 사실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LOI였는데 LOI가 되게 길었어요. 막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때 퍼스트 펭귄 할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있게 보진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냐면 전후 사정은 다 아셨거든요. 그때 퍼스트 펭귄 하실 때 그래서 그걸 그냥 들어주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오상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